오늘장 살펴보고요. 내일장까지 준비하는 증권통 K시간입니다. 오늘은 토마토투자클럽의 윤겸 전문가님 연결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윤겸입니다. 네, 오늘 시장도 참 변동성이 컸습니다. 정말 심장을 들었다 놨다 하는 그런 시장인 것 같은데 흐름 어떻게 보셨어요? 네, 정말 오늘 어떻게 보면 이제 어제 증시 첫날이었고요. 오늘 이제 본격적인 시작하는 증시였는데 투자자분들 좀 많이 혼란스러우셨을 겁니다. 거의 뭐 롤러코스터 같은 혼조장이 아니었나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뭐 출발을 했는데 이제 외인과 기관들이 이제 순매도로 하락으로 좀 이어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시다시피 뭐 장중에 2200선까지 무너져가지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2180선까지 흘러내리면서 진짜 투심을 흔드는 그런 모양새였는데요. 사실은 이제 코스피 차트 보시면 12월 1일부터 3일 연속 빠지는 캔들 모양이 이제 흑삼병이라고 하죠. 적삼병이라고 하죠. 흑삼병입니다. 이제 검은색이니까 흑삼병이라고 하는데 이제 3일 연속 12월 1일부터 해갖고 2일, 3일 빠지면서 이제 추세 하락에 시도했는데요. 오늘도 3일 연속 어제까지 이제 빠지면서 연말 연초 빠지면서 오늘까지도 빠질까 했는데 역시 오늘도 하여튼 약세장으로 코스피는 마감을 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오후장에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 이제 외인이 이제 매수세가 오히려 들어와 가지고요. V자 반등을 보여줬고 코스닥도 이제 기관이 순매수하면서 낙폭을 축소하면서 이제 상승 전환을 해서 674.95에 코스닥은 마감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환율이 좀 1260원대까지 좀 빠지긴 해서 수급에 조금 이제 후반에 좀 도움을 준 원인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뭐 아시다시피 미 증시하고 일본 증시가 이제 휴장이다 보니까 또 우리가 이제 민감성, 연동성에서 중화권 증시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중화권 증시 같은 경우 하락했다가 반등해서 급등하는 모양새가 또 보여지면서 우리 국내장도 좀 하락으로 출발해서 바닥 딛고 국내장도 V자 반등으로 변동하는 장세를 오늘 이제 중화권 중국 증시가 영향을 또 줬다고 볼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아니었나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장 흐름들 어떤 변화들이 있었는지 이유와 함께 짚어주셨는데요. 그러면 세부적으로 오늘장을 이끈 주요 이슈들은 어떤 게 있었을까요? 네네, 이제 장 초반에 뭐 다 느끼시다시피 이제 올해 이제 경기 침체가 올 거라는 그 심리적인 그 이제 위축, 거기다가 이제 올해 전 세계 증시를 이제 상저하고라는 시작이 결코 크게 기대할 수 없는 1월 스타트장이 좀 누구나 기대하지 않습니까? 좀 첫날 이튿날 좀 3일까지는 좀 3일째 장세까지 올라주길 바라는데 역시 이제 기대를 저버리고 금리 인상 또 지속했다는 푸심 하락으로 출발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뭐 일본 증시, 미 증시는 이제 휴장이었던 관계로 이제 중화권 증시를 좀 연동성에 의해서 좀 주의 있게 봐야 되는 장세였는데 중국 PMI 지수가 잘 안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47 정도 나왔는데 50 이하면 위축, 50 이상이면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데 3개월 하락하면서 중화권 증시도 하락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아까 전에도 언급이 나왔는데 중국, 미국 간의 이제 관계 개선 외무성에서 얘기가 나왔고요. 거기다가 또한 이제 중국의 기업 신뢰 지수 이 부분이 이제 좋게 또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중국이나 홍콩 증시가 이제 하락으로 출발해서 상당히 좀 낙폭을 키우다가 반등해서 역반등하는 V자 반등하는 그래서 오히려 상승하는 상승 전환으로 이어지고 있었다라는 부분이 이제 중화권 증시가 조금 영향을 준 것 같고요.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말씀드린 대로 이제 12시 이후부터 이제 본격적인 외인들 이제 기관들 매수가 들어와서 반전하는 V자 반등해서 마감하는 증시로 마감했는데 오늘 같은 경우 국내 같은 경우 이제 반도체 관련주 세액공제 세금 혜택 부분이 확대된다는 것 때문에 상승을 좀 했고요. 은행주 같은 경우 이제 주주환원 정책 도입 촉구로 인해 가지고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다음에 가상화폐 관련주 빗썸의 전 의장이었던 그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받으면서 가상화폐도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또 원격 진료가 이제 비대면 확대가 추진된다는 기대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특징적인 테마가 좀 움직였었고, 또 국내 증시에서 이제 웹툰이라든지 모바일 콘텐츠, 영상 콘텐츠, 엔터로봇, 인공지능 쪽이 좀 상승하는 특징을 보여주지 않았나.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국내 증시는 하락으로 출발했으나 수급이 좀 들어왔고 환율 부분도 조금 영향을 미쳤고, 중국 증시, 중화권 증시가 전 세계 증시가 이제 미국, 일본이 휴장이다 보니까 중국 증시를 조금 따라가는 그런 관련성에 의해서 V자 반동으로 변동성이 큰 그런 장세의 오늘 주요 이슈가 아니었나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장이 지금 의지할 부분이 많이 없다 보니까 중국 증시 영향 좀 크게 받았고요. 수급적인 부분들도 크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슈 따라 좋았던 섹터들까지 정리 함께 들어봤습니다. 내일장도 궁금한데요. 내일장은 어떤 흐름을 좀 보일 거라고 보세요? 내일은 이제 1월 4일이죠. 이제 미 증시와 일본 증시가 이제 본격 개막을 하는 첫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내 증시도 미 증시의 첫 방향성을 보면서 움직이지 않을까. 어차피 우리 미 증시하고 연동성하고 민감성은 따라가니까요. 그리고 이제 FOMC 의사록이 이제 1월 4일 날 나오죠. 그거에 따라서 연초 증시의 방향성이 좀 나올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 위드 코로나가 지금 계속 이제 극복 과정, 위드 코로나와 같이 가는 과정에서 중국 증시도 상당히 이제 전 세계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이제 수출 교육의 1위면서 우리나라 수출의 30%를 차지하는 국가다 보니까 우리가 중국 증시의 중국 경제 상황을 돌아가는 부분을 봐야겠다. 이런 부분이 이슈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이제 중국 관련 리오프닝, 최근에 이제 주도주도까지 이제 2차 전지까지 약세까지 보여주면서, 주도주도 없고 주도주도 없는, 이제 지금 이제 중국 관련해서, 리오프닝 관련해서 이런 이제 순환으로 섹터 테마가 움직이고 있다. 그 부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웹툰, 콘텐츠, 게임, 의학, 카지노, 여행, 항공, 이런 중국 리오프닝 관련 주를 갖다 계속 내일 좀 보면서 그런 이슈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체크해보면서 같이 신중히 대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시장이 모두 문을 여는 내일이 좀 본격적인 시작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내일장 볼만한 이벤트들이 좀 있을까요? 네네. 이제 1월 4일 이제 미국 증시, 일본 증시 이제 개장하면서요.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미국의 가장 중요한 건 이제 FOMC 의사록이 이제 공개가 됩니다. 이제 파월 의장이 이제 이제 금리 인상 속도를 다소 늦추는 듯 발언은 했으나 이제 통화 긴축은 계속 이어질 거라고 강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연준의 지금 움직임, 연준이 그 시장을 대하고 바라보는 시각을 좀 목소리를 좀 들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제 FOMC 의사록을 상당히 좀 관심 있게 좀 봤으면 좋겠고요. 이제 중국 서비스 PMI도 나오고요. 중국의 또 12월 무역 지수도 나옵니다. 지금 전 세계에 또 중국 증시를 집중해서 다 보고 있으니까 중국 경제가 또 살아나야지 전 세계 경제와 증시에 여파를 줄 수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 부분 체크했으면 좋겠고요. 6일 날은 12월 미국 고용 보고서가 나옵니다. 이제 고용이 또 늘어났을 거다 예상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근데 임금이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임금이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는 거. 이 부분이 이제 금리 인상하고 이제 방향성이 연관성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민감한 부분이니까 이런 중요 이제 미국, 중국 이런 중요한 지표 발표 이런 부분을 보면서 시장을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네, 그렇다면 내일장 전략도 궁금한데요. 내일장은 어떻게 좀 투자 전략을 짜볼까요? 예, 말씀드린 대로 미 증시, 일본 증시가 이제 본격적인 새해 첫 개장을 하니까요. 이제 방향성이 어떻게 나가는지, 어떻게 흘러가는지, 투심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방금 언급드린 이제 미국의 FOMC 의사록이라든지 고용 보고서, 중국의 이제 무역 지수 발표 이런 것들이 이제 1월 첫째 주, 1월 초반을 시장의 흐름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결정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이런 지표를 보면서 대응을 했으면 좋겠고요. 일단은 뭐 다들 1월 달에는 뭐 큰 상승이나 아주 큰 하락은 없을 거라고 지금 대체적인 이렇게 시각인데요. 변동성이 지금 그 안에서 또 많이 일어날 수가 있는 혼조 장세가 이어지지 않을까. 특히 또 외인의 수급도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당분간은 추세는 없는 그 박스장 안에서 좀 흔들리고 변동은 있을 수 있는 혼조장이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 들고요. 특히 이제 언급드린 중국 리오프닝 관련주 지금 뭐 가장 시장을 그나마 돌아가면서 그나마 이렇게 관련돼서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일 이제 미증시 개장하는 그런 시작점 잘 주시하시고 또한 이제 그 FOMC 각종 지표들 그거 보면서 이번 주를 갖다가 너무 뭐 이렇게 적극적 덤비진 마시고요. 지금 장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떠한 이제 물려 있다면 매도하기엔 늦은 장이고 급히 달려들면서 매수하기에는 아직 이른 장이니까 신중히 관망하면서 여러 이제 방향성, 수심, 지표, 수급도 보면서요. 또 특히 말씀드린 리오프닝 관련주 보시면서 한 주를 좀 신중하게 급하지 않는 마로 느긋하게 대응하면서 전략을 내일장을 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이슈들을 따라서 이번 주는 신중하게 좀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윤겸이었습니다. 네, 증권톡 K시간에서 윤겸 전문가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시장이 2200선 깨고 내려가더니 단숨에 50포인트까지 회복하기도 하고 그만큼 시장 체력이 많이 약해져 있다는 신호로 해석이 됩니다. 올해 IMF에서는 세계 경제가 힘든 해다라고 경고를 하기도 했는데요. 모두가 굉장히 힘든 시간이지만 영원한 겨울은 없겠죠. 시장이 다시 한번 봄이 오기를 바라봅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는데요.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마감은 증권통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